안녕하세요, 델라입니다. 어,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이에요. 최근에 제가 좋은 일과 약간 불편한 일을 또 겪으면서 불완전한 제 모습을 또 보고 많은 생각을 하다가 저를 위해서,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저와 또 비슷한 상황이 있는 분들이 또 공감이 많이 되시지 않을까 해서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저는 몇 년째 그 언어 습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고 있고, 나름 고치려고 노력을 하는 부분도 있는데, 제가 또 와닿았던 말 중에 무한도전에 무건수행하는 편이었는데, 출연진이 말을 안 하고 있는데, 그런 수행을 하고 있는데 스님이 이제 계속 질문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 출연자가 왜 말을 자꾸 이렇게 질문을 하시냐, 뭐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정확히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스님 말씀이 필요한 상황과 필요하지 않는 상황을 구분을 하라는 거죠. 말이라고 해서 진짜 그 모든 게 다 말은 아니다. 정말 필요한 말과 필요하지 않는 말, 그리고 그런 상황을 구분하는 것이 무건수행의 참 의미다. 뭐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근데 그게 되게 와닿았었거든요. 그래서 말이라고 해서 정말 다 필요한 건 아니지. 나는 얼마나 필요한 말만 하고 있는가. 이런 고민을 또 했었어요. 또 그때 스쳐가는 제 모습들을 보고 주변의 뭐 에피소드들을 생각을 하면서 반성도 하게 되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지금도 하고 싶은데, 김창욱 교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말하기 전에 고민을 해봐야 된다. 첫 번째, 그 말이 사실인가? 두 번째, 그 말이 필요한 말인가? 세 번째, 그 말이 따뜻한 말인가? 우리는 명절이 오면, 또는 뭐 집안에 큰 일을 겪을 때, 뭐 좋은 일, 힘든 일을 겪을 때 많이 모이잖아요, 친인척들이. 근데 어른들이 걱정해 주심에 하시는, 높아심에 하시는 말씀들이 가끔은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잖아요. 뭐 결혼은 언제 하니, 남자친구는 생겼니, 대학은 어디 가니, 뭐 직장 잘 다니고 있니,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근데 그 친척이 아니더라도 부모님도 마찬가지죠. 너의 계획은 무엇이냐, 너는 뭘 하고 싶니. 근데 이제 이게 화법에 대해서 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또 필요 이상의 관심, 아니면 그냥 의례차 하는 의미 없는 질문, 진짜 나한테 관심 있는 사람은 오히려 그런 이야기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가벼운 나의 관심이기 때문에 그냥 할 말이 없으니까 그런 질문을 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이 뭐 걱정스러운 따뜻한 말이다 하더라도, 그 말이 그 사람한테 상처가 될 수도 있고 힘이 드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러면 그 말이 과연 필요한 말인가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부합이 되는 말을 해야 된다. 근데 이것도 되게 와닿았거든요. 첫 번째 보면 사실인가? 그 말이 사실인가? 제가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어렸을 때 제 친구와 영화를 보고 둘이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근데 저는 강동원 씨가 나왔던 영화였었던데, 그때 당시에 저는 관점이 뭐야, 너무 비현실적이야. 액션이 너무 비현실적이야. 왜 영화 마무리는 저렇게 하는 거지? 감독의 의도는 뭐야?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제 친구는 너무 재밌어. 강동원 너무 멋있어. 이게 훅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속으로 느꼈던 게 또 뭐였냐면, 관점이 이렇게 다르구나.
그러니까 똑같은 영화를 보고도 저는 조금 불만족스러웠고 제 친구는 너무 만족스러웠던 거죠. 후기 자체가. 그래서 사실을 기반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 사실이 중요한 것보다 사실을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것인가? 그래서 그 관점이 되게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인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의 관점이 가의 그 주체자, 그러니까 나를 말하는 거죠. 그것도 참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그 말을 해주고 싶은 그 대상자, 그 대상자에게 정말 필요한 말인가. 이게 내가 말을 뱉을 때도 참 중요한데 남들이 나한테 하는 말에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상처를 많이 받으니까. 특히 저는 좀 더 그런 면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은 별 뜻 없이 그냥 의미 없이 그냥 이렇게 하고 지나간 말인데 나 혼자 또 곱씹는 경우도 가끔은 있잖아요. 또 그 생각이 나는데 내가 만약에 내가 살이 많이 찐 상태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참 뚱뚱하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남이 나한테 야, 너 진짜 뚱뚱하다 이렇게 말하면 엄청 상처가 되는 거죠. 왜? 나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근데 나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그 사람이 나한테 야, 너 진짜 뚱뚱하다 이래도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니까. 그래서 그 상처받는 그 상황이 사실은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내 관점이 또 문제인 거예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나한테 따뜻한 말을 하지 않았어도, 필요한 말을 하지 않았어도, 사실을 말하지 않았어도 난 아무렇지 않았을 거니까. 항상 제가 영상 찍으면서 느끼는 건데 매번 말을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요점 정리를 나름 한다고는 했는데 말이 잘 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말을 하는 것도 참 좋은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듣는 게 참 좋은 것 같고 근데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내가 상처를 받았다. 그 말의 기준이 맞는데 내가 상처를 받았다는 것은 내 관점의 문제니까 내 관점에 대해서 생각을 또 달리하는 훈련을 해보자. 해석을 좀 다르게 해보자. 이런 것도 좀 또 필요한 것 같다.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또 듣고 싶은 대로 들어요. 우리가 영어나 일어나 독일어 이런 각국의 세계 언어를 모두 잘 알진 않잖아요. 내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단어에 대해서 누가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나는 안 들어봤던 얘기니까 생뚱맞는 다른 표현으로 그 단어를 해석한단 말이에요. 해석을 할 수도 있고 들리는 귀가 다른 거죠. 중국어를 바로 이렇게 딱 들어보고 그 문장을 따라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내가 중국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만 그 단어를 말할 수 있어요. 그 문장을 말할 수가 있어요. 그거 같이 나는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은 얼토당토 않는 약간 흉내내는 우스꽝스러운 그런 문장으로 들을 거란 말이죠. 그런 거 같이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다른 의견을 얘기하는 사람의 말이 만약에 상처가 됐다 그런다 하면 또 굳이 그걸 막 그 부분에 대해서 파헤칠 필요도 없는 것 같아. 내 에너지가 너무 또 낭비가 되는 것 같다. 왜? 아는 만큼 또 보고 싶은 만큼 또 듣고 싶은 만큼 들리고 보이는 거니까.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남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고 있고, 또 남들도 그들 모르게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있을 수 있으니 참 이 말을 뱉는다는 게 어렵구나, 이런 생각을 한 번씩은 합니다, 저는. 그래서 생각이 너무 많아질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어 습관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해야지, 저 혼자 나름 또 메모장에 적어 놓거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혼란스럽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하다가 결국에 제가 또 하고 있는 게 뭐냐면 감사 기도를 하는데, 아, 내가 이런 상황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뭐 겸손함을 가지고 있는 내 자신에게 감사합니다. 또는 이런 생각의 확장을 해주게 되는 이 상황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뭐 등등 이런 말을 해주는 그 사람의 마음에 되게 감사합니다. 뭐든지 그 감사함을 진심으로 갖잖아요. 그러면 그 내 우울한 감정이나 힘든 감정이 조금 맑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땅을 파고 지하세계로 내려가는 그런 건 또 필요 없으니까, 또 가볍게 정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또 제가 최근의 일에 제 모습에 또 와닿았던 게 뭐였냐면, 과거에 내가 이제 뭐 인간관계에서 힘들었던 에피소드, 뭐 이렇게 지인,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 직장, 뭐 여러 가지 상황에,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기니까 예전에 있었던 일을 다시 들춰가지고 지레 겁먹는 저를 봤어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그러고 있더라고요, 제가 또. 그래서 과거의 안 좋은 경험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고 새로운 도화지를 펴야 되는데, 아, 내가 내 경험에 이러더라, 이런 사람은 이러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될까봐 또 걱정하고, 의심하고 속상하고 이런 저를 봤어요. 그래서 다시 또 단순하게 생각하려고 했거든요. 그 조건을 똑같이 생각할 필요는 없잖아요. 사람이 달라졌는데. 그래서 결국에 오늘 하고 싶었던 말은 뭐였냐면, 우리가 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필요한 상황과 필요한 때를 구분해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만 할 것, 그리고 그렇게 나도 들을 것, 그리고 사실의 관점의 해석에 따라 이야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하지 않을 것, 그리고 그 사람, 또 그 상황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굉장히 또 나를 힘들게 하고 우울하게 만든다면, 그 상황과 사람에게 감사함을 자꾸 찾을 것, 이 얘기를 크게는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 영상을, 이 시리즈를 꾸준하게 보신 분들 같은 경우 지금 4번째 시리즈인데, 뭔가 점점 생각에 정리가 되는 그런 영상이 되길 항상 바랍니다. 네, 영상 시청해 주셔서 또 감사하고요. 또 공유하고 싶으신 이야기 있으시면 같이 나눠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댓글이나 뭐 개인 질문 같은 것도 좋고요. 뭐 개인 타로 리딩 주제 같은 거 얘기해 주셔도 좋고요. 네,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또는 삶이 나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내지는 이 사람은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인가? 이 사람은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했을까? 가까이 지내도 좋을까? 뭐 이런 정도의 질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카드를 항상 뽑으실 때는 리딩 들어서 나랑 안 맞는 것 같다고 하면 뭐 더 이상 들으실 필요는 없으니까 이야기가 맞는 것 같다고 하면 그때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4개 카드 준비했거든요. 집중해서 한번 골라보세요. 자, 제가 이제 2가지로 얘기를 해볼 건데 하나는 상황, 하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힘든 이 일들이 왜 생기는 것일까? 그렇게 적용해서 해석을 들으셔도 되고요. 또는 그 사람은 왜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인가? 그 사람은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한 것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제를. 일단 그 상황이나 그 사람은 나에게 도움이 된다. 악의가 있거나 나한테 해를 끼치는 상황이 전혀 아니다. 그리고 일적인 관계인 것처럼 보이고요. 직장 동료 또는 내 활동에 대해서 도움을 진심으로 주고 싶어서 한 말이다. 그 사람은 이제 여러분과 함께 잘 나아가고 싶고 서로 윈윈하고 싶고 의지하고 싶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싶으면서도 나도 너를 의지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적인 활동적인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되는 사람 그리고 그런 관계 그런 상황인 것처럼 보이고 만약에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 상대방은 여러분에게 굉장히 애정도 있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너는 분명히 잘할 것이다. 부족한 면도 있지만 너는 성장할 가치가 굉장히 높고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좀 잘 이끌어서 잘 나아가는 걸 보고 싶다? 약간 이런 마음이에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진심으로 있고요. 또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믿음을 주고 싶고 신뢰를 얻고 싶고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서로 그러한 주고받는 그 관계 속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만약에 사람이라고 상황을 판단하고 본다면.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그 상황에서 피하거나 회피하거나 뭐 억울해요, 뭐 힘들어요 이런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조금 더 받아들이고 약간은 대범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 상황을 잘 이겨내게 해줄 것이고 그 에피소드와 관련된 그 모든 사람 또는 나에게 이런 말을 해서 내가 고민을 하게 했던 그 사람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게끔 내가 좀 보여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결국에 이 상황이나 그 사람은 여러분 성장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당연히 그 모든 것들이 다 받아들일 필요는 없는데 내가 뭐 잘못되라고 일어난 일들은 아니기 때문에 잘 이겨내 나가면 좋을 것 같다. 충분히 여러분들은 잘 이겨낼 수 있거든요. 뭐 이런 거 가지고 흔들릴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큰일이 아니기 때문에 지혜롭게 잘 이겨나가고 의견을 조합해서 나가면 좋겠다. 네, 이렇게 보입니다. 2번 해석을 해볼게요. 2번 같은 경우는 좀 연인 카드의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남자친구가 또는 여자친구가 나한테 그런 말을 했을 가능성도 높고, 그런 게 아니면 그 사람은 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냐면 정말 그 아빠의 마음, 엄마의 마음 같은 그런 마음이랄까요? 그러니까 그 상대방이 보기에 여러분이 되게 감성적이고 상처도 잘 받고 지금 상처 받아서 혼자 쭈구리가 돼 있어요. 그분들이 여러분을 보기에. 그래서 이제 조언을 해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런 말을 한 것 같아요. 그게 아니면 뭔가 얘가 지금 되게 정체되어 있어. 더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안타까워가지고 야, 너 힘내라고 뭐 그런 생각은 필요 없어. 약간 그냥 이런 마음에서 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전혀 그 사람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처받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너무 좋은 마음으로 이야기를 한 거고요. 만약에 상황이라고 하면 이걸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주가 나한테 그런 것 때문에 이 일을 준 거예요. 이 에피소드가 왜 생겼냐. 내가 너무 감성적이고 내가 상처를 너무 잘 받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너가 이런 부분을 이렇게 보완을 해야 되니까 훈련을 해야지라고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너 지금 이렇게 안주하고 있을 때가 아니고 더 이렇게 부지런히 너의 재능을 살려야지. 지금 뭐 하고 있어? 어떻게 보면 채찍질 하듯이. 그래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번 카드 너무 좋게 보는 게 그 우주가 또는 그 상대방이 나를 뭐라고 할까, 물가에 내놓은 아기처럼 보고 있어요. 자식같이 보고 있어요. 아, 걱정되는데 이 자식 어떡하지? 약간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잘 이끌어주고 싶어서 혼내기도 하고 조언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건데, 그게 막 애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딴에는 눈치도 보이고 소심해지기도 하고 뭐 그럴 수 있겠다. 근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고 나를 보호해주고 보살펴주는 굉장히 따뜻한 마음이다. 그리고 나는 이 상황을 내가 이거 하기엔 정말 힘들 것 같은데 이 상황 나한테 너무 도전이야. 너무 힘들어.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상황. 또는 사람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 사람은 나랑 진짜 안 맞는 것 같은데, 나랑 너무 다른 사람인데, 내지는 이 사람 앞에만 가면 난 너무 작아져. 아니면 이 사람이 실망할까봐 눈치 보여. 잘 보이고 싶어. 뭐 이런 그런 생각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상황이 여러분에게 기회가 될 것이고요. 또 잘 이겨낸다고 하면 좋은 소식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상황만 잘 견딘다면 굉장히 좋은 소식이 있을 거다. 이게 이제 메리지 카드라고 해가지고 결혼 카드, 결혼 소식 카드 이런 건데, 만약에 남녀 관계라고 하면 이 사람과 결혼이 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진지한 만남을 잘 가질 수 있다로도 해석을 할 수 있고, 또는 그게 아니면 나를 한 걸음 한 단계 성장시켜주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나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에요. 이번 카드 너무 좋게 보이거든요. 일본도 좋았지만, 그래서 뭔가 영향력이 일본보다는 이번의 상황이나 그 상대방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나는 이 상황을 믿어 의심치 않고 잘 이겨내기만 하면 되고요. 또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 사람은 진짜 믿어도 돼요. 너무 좋은 사람이야. 나를 진짜 성장시켜줄 사람이에요. 나를 긍정적으로 도전시키고 변화를 시킬 사람이기 때문에 잘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굉장히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멋지고 능력 있고 예쁘고 너무 괜찮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그래서 나를
과소평가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사람은 나를 진실로 잘 이렇게 이끌어 주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믿어도 된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주눅 들을 필요도 없고 이 사람하고 잘 소통하고 나와 그 사람과 대등한 관계에서 행동을 용기 있게 자신감 있게 해라 뭐 이렇게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전혀 그 사람의 말을 뭐 상처로 받아들일 필요도 없고 이 상황에 대해서 막 이렇게 힘들게 보실 필요도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잘 이겨내는 방법은 조금 더 부지런을 떨어야 되고 상처받지 않고 모든 사람 말에 휘둘리지 말고 시간 낭비하지 마라. 저는 이렇게 보이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런 걸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또는 그 조언을 해준 그 사람이 나한테 무슨 말을 했는가 그 말에 대해서도 좀 잘 해보려고 노력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했나? 아니면 이 사람은 믿어도 되는 사람인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뭐 이런 주제로 보면 될 것 같은데요. 3번은 이제 다 맞진 않겠죠? 그래서 참고하실 때 맞다고 생각하셨을 때만 참고를 하세요. 이 사람 별로 나한테 안 좋은 사람이에요. 사람이라고 봤을 때 아직 서로에 대해서 감정이 그렇게 다 긍정적이진 않고요. 또 그렇게 계속 이어질지 아닐지도 잘 모르는 불확실한 관계이기도 하고요. 서로 경계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사람이 여러분을 경계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질투를 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여러분을. 되게 이제 양면적인 그런 카드가 좀 나왔어요. 좋게 해석할 수도 있고 나쁘게 해석할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일단 별로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진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를 험담하고 다닐 수도 있어요. 내가 얄밉고 배 아프고 시기 질투가 나는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나한테만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원래 그런 성향일 수도 있어요. 남의 말을 하는 걸 좋아하고 관심 있게 남들에게 많아서 내면이 약간 허한 사람이라서 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왜냐면 좋은 얘기도 해주거든요. 근데 가끔씩 헷갈리는 감정이 든다. 뭐지? 저 얘기는 왜 나한테 무슨 마음으로 한 거지? 그러면 굳이 실제로 나한테 험담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하더라도 내 감정이 그렇게 이렇게 막 행복하고 너무 좋고 이렇지 않는다고 하면은 선을 어느 정도 긋고 관계를 유지하셔도 될 것 같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내 속마음에 대해서 막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요. 또 내 정보를 많이 줄 필요도 없다. 그 사람은 본인 이야기 막 할 수도 있어요. 내 정보를 이렇게 얻어야 되니까. 근데 나는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맞받아치면서 대화하는 정도가 좋을 것 같다. 그분은 뭔가 이제 자기가 갖지 못한 걸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부러운 마음도 있는 것 같고 아니면 약간 여러분에게 소유욕을 가지고 싶어 하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나 저 애랑 친해지고 싶은데 하면서 나랑만 친해져 약간 이런 심리도 있을 수도 있고요.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고 이런 게 조금 싫다. 내가 더 주인공이 되고 싶다. 뭐 이런 마음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조금 튀는 사람들인가 봐요. 그냥 뭐 안 해도 좋은 평판도 받고 그래서 더 그럴 수 있어요. 그냥 특별히 뭘 하지 않아도 눈에 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적당한 선을 가지고 적당한 거리를 가지고 관계 유지하는 정도만 하는 것이 좋고 그 사람과 싸우려고 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 상황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가? 그런 정도만. 그리고 아, 그 사람은 그렇구나. 나랑 다른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냥 인정하래요. 가치관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사람들마다. 어떤 사람은 먹는 거, 뭐 택시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돈을 잘 쓰는데 명품 사는 데는 돈 아까워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뭐 이렇게 공부를 배우거나 이런 데는 굉장히 돈을 잘 쓰지만 운동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비싸다고 안 쓴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 돈을 쓰는 것도 그 가치관의 차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나랑 가치관이 굉장히 다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나랑 다른 사람이구나 인정하는 거, 그걸 배우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이 상황이 왜 생겼냐? 나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치관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이 일이 생기는 거래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것만 조금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좋아하는 글 중에 사람은 가치 있는 것에 신경 쓸 때 성숙해진다 뭐 이런 말이 있거든요. 너무 막 휘둘리거나 많은 생각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는 그렇구나, 아, 나와 다르구나, 이것만 인정하는 것. 그런 걸 배우기 위해서 이 사람이 나한테 나타났고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된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리딩 해볼게요. 이 사람은 내가 보기에 되게 안정적이고 지혜가 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리고 이 사람과 있으면 내가 좀 성장할 수 있고 상담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좋은 견해도 있는 것처럼, 연륜이나 뭐 경험이나 이런 걸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또는 나와 다른 점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걸 되게 좋게 보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상대방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닮아서 좋아한다기보다는 달라서, 서로 달라서 좋아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엄청 돈독한 느낌은 아니고 조금 마음이 쓰이고 이제 친해지고 있는 뭐 그런 관계처럼 보이는데요. 생각의 차이가 많이 다를 수 있으나 두 분 뭐 서로 마음은 나쁘지 않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내가 돈을 버는 것에 있어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도 보이네요. 상대방도 여러분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어요. 여러분의 값어치? 가치에 대해서 아, 이 사람 굉장히 멋진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능력 있는 사람이야, 인성이 좋은 사람이야,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 여러분들은 와, 저 사람한테 이런 배운 점이 있을 것 같아, 나와 이런 점이 다르다 보니까 좀 배우고 싶다, 멋있다, 나와 다른 점에 대해서 여러분이 약간 선망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게 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그러면서 달라서 서로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은 그런 사람인데, 만약에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은 그런 상황인 거죠. 지금까지 내가 했던 그런 패턴으로 행동을 하지 않고 다른 패턴을 보여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항상 내가 뭐 예를 들어 도움을 주었던 상황이라면 이제는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 내가 나서서 했다고 하면 이제는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내가 기존에 했던 그런 고수했던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 내 습관이나 내 가치관이나 개념이나 이런 걸 좀 변화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람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 상황이 내가 너무 힘들다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다른 방식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셔야 되고요. 이 사람이 나에게 좋은 사람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는 나와 다르기 때문에 나를 성숙하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신적으로 뭐 습관적으로 이렇게 변화를 크게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상황, 사람이고, 다른 방식 또는 나를 다른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다. 근데 주의사항은 뭐냐면 이 상황에 대해서 너무
많은 생각을 하거나 감정 소모를 하지 말아라. 이 사람하고도 막 이렇게 나쁘다 이거는 아닌데 다르다 보니까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도 저는 좋다고 보이거든요. 너무 이렇게 선 없이 이렇게 가깝게 지내면 오히려 약간 나중에 조금 선을 긋고 싶다 하는 그런 일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하면 좋겠다. 그 정도의 조언이 보입니다. 네, 참고하세요.